안녕하세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행복나눔재단 서진석입니다. 오늘 SIT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쉐어 타이핑을 통해서요, 문자 통역도 되는데요. 방법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행복나눔재단 SIT 방에 오시고요. 비밀번호는 오늘 날짜입니다. SIT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SIT는 좀 더 깊고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제도 청각장애인, 그 중에서도 소통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단한 인터뷰 하나 담아보았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좀 적었다라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실감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서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 청각장애인 수는 약 37만 명입니다. 37만 명, 37만 케이스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90데시벨 이상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농과 난청으로 나뉘기도 하죠. 그렇지만 잔존 청력이 거의 없어도 구어로 소통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반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SIT에서는 이런 잔존 청력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 이걸로 주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소통 방법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어도 있지만 구어, 필담, 몸짓 다양한 게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어 사용자의 비중이 88%라고 하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매우 높죠. 저희가 보조기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어 사용자들의 비중이 좀 더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수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떠나서 소통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이렇듯 저희가 지원체계나 솔루션을 고민할 때 어떤 잔존 청력의 정도가 아니라 소통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어 사용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수어 문화입니다. 수어는 사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언어로 얘기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사용자들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지만 수어 사용자들은 생활하는 데 매우 불편하죠. 그것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수어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보 접근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어 콘텐츠를 접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수어 통역 화면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화면 크기가 작아서 판독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 영역의 제한입니다. 사실은 의사소통이 제한되면 기회가 제한되고 활동 영역이 제한되겠죠.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발굴하기 이전에도 경험 시도 자체에서부터 제한되는 것이 문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어 사용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습득의 지연입니다. 요즘 수술, 보조기기 등으로 어느 정도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듣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음 연습, 언어 치료 이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청각장애 아동 중에서요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76%, 매우 높죠. 그런데 이 아동들이 수업을 이해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수업 환경, 교육 환경에서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요. 또래 집단의 이해 제고도 필요하고 많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인데요. 청각장애인 취업, 잘 아시다시피 64%로 사회평균 대비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율에는 또 취업 선택의 자유나 잦은 이직률 이런 것들은 또 드러나 있지 않죠. 이상과 같이 수어, 구어로 나누어서 어려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키워드들이 소통,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사회혁신가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맵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맵에는 우리가 이 외에도 많은 사회혁신가들이 많은 문제를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SIT에서는 예전에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서 문제를 풀고 있는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청각장애인의 음성 언어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례 3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발표자로서는요. 청각장애인의 음성 언어 기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난청인 교육협회 오은주 이사장님을 모셨고요. 청각장애인은 발음하는데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고민해 오신 딕션 전성국 대표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소리를 보는 통로 윤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3분의 발표를 듣다 보면 궁금한 점이 계실 겁니다. 먼저 들어오실 때 문자를 받으셨죠? 그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특정한 발표자 한 분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공통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의 질문을 추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